본 영상은 추리 오락 목적의 픽션이며 실제 범죄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실종된 지 이틀째 되는 날, 그녀는 숲 가장자리의 오래된 우물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현장은 조용했고 이상할 만큼 깨끗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흔적을 지운 것처럼. 입구엔 미끄러진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고 그 아래엔 물만이 모든 걸 잠재운 듯 고요했죠.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고 말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순간 그곳에 있었단 걸.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저는 4명의 인물을 용의선상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변에 있었고 그녀의 마지막을 알 수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그녀를 지켜보았고 때로는 침묵했고 어쩌면 그날 그녀와 함께 그곳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날 엘리가 학교 끝나고 어디 가는지는 몰랐어요. 보통은 제가 알죠. 걔랑 워낙 붙어 다녔으니까. 근데 그날은 연락도 안 되고 톡도 씹히고 저도 처음엔 그냥 집에 갔겠거니 했어요. 요즘 걔 좀 예민했어요. 작년에 있었던 일 때문에 혼자서 뭔가 조사한다고 계속 신경 곤두서 있었고요. 누군가 자꾸 뒤따라온다고 말하기도 했고 사실 저도 한두 번은 그 남자 본 적 있어요. 학교 울타리 너머에서 폐교 근처에서 가까이 다가오진 않았지만 좀 섬뜩했죠. 전 그날 오후엔 집에 있었어요. 정확히는 도서관 들렀다가 6시쯤 집에 들어갔고 그 이후엔 어디 나가지 않았어요. 가족들도 있고 통화 기록도 다 있어요. 엘리가 뭘 얼마나 알아낸 건지 몰라요. 자꾸 뭘 파고들고 SNS도 비공개로 뭔가 정리하는 것 같긴 했어요. 제가 걔한테 그만하라고 한 적은 있어요. 괜히 스스로 위험에 빠질까봐. 전 걔가 무서운 사람 만나서 그런 일 당했을 거라 생각했어요. 스스로 그 우물에 간 거라곤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그 시간대에 거기 있었다는 사람 저 말고도 많지 않나요?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엘리랑은 잘 지낸 사이는 아니었어요. 졸업하고 나서 연락도 안 했고요. 근데 걔가 SNS 통해서 작년에 있었던 일 계속 끄집어내고 제 이름 거론하면서 뭔가 암시하는 글 쓰고 솔직히 좀 불쾌했죠.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엘리를 본 건 실종 이틀 전이에요. 학교 근처 카페 앞 골목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인사도 없이 그냥 째려보고 지나가더라고요. 솔직히 그날 이후로 더 불안했어요. 괜히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고 저는 그 사건 이후로 그 애가 날 어떤 식으로 오해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폐교 근처요? 가본 적도 없어요. 그 근처엔 갈 일도 없고요. 위치 흘렸다고요? 저 그런 거 안 해요. 걔가 누굴 만나려고 했는지 어디 가려고 했는지 그런 건 저도 몰라요. 근데 왜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건지 모르겠네요. 엘리랑 뭐 특별한 사이였던 건 아니에요. 같은 반이고 몇 번 자료 같은 거 정리 도와준 적은 있었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어요. 그날은 그냥 혼자 도서관에 있었어요. 폐교 쪽이요? 전혀요. 그 근처 가본 적도 없고 무서워서 근처도 안 가요. 엘리한테 연락 온 건 그 전날 밤이었어요. 속으로 짧게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누가 또 따라다니는 것 같다고요. 근데 그런 얘기 자주 하던 애였어요. 혼자서 뭔가에 몰두하면 그랬거든요. 제가 걔한테 그만하라고 한 적 있어요. 그냥 잊으라고. 자꾸 그 일 파고들면 본인만 다친다고. 제가 왜 용의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걔한테 해코지할 이유도 없고 그냥 그런 얘기 들어줄 수는 있었지만 더 이상은 선 넘기 싫었어요. 전 그 애한테 다가간 적 없습니다. 말도 안 했고 손도 안 댔어요. 근데 본 건 맞아요. 몇 번 폐교 근처에서 혼자 걷는 걸 봤어요. 솔직히 좀 걱정됐어요. 그 근처 위험해요. 땅 꺼진 데도 많고 우물 주변은 애초에 접근하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전 그냥 멀리서 지켜본 거예요. 진짜로요. 제가 나서면 더 오해 살까봐 그냥 조용히 보기만 했어요. 사건 당일이요? 공구 창고에 있었습니다. 혼자요. 밖엔 안 나갔고 누구도 만나지 않았어요. 제가 그 애한테 불안감을 줬다면 그건 의도한 게 아닙니다. 정말 아무 일 없길 바랐을 뿐이에요. 그녀가 사라진 그날, 저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곁에 있었던 4사람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술은 조용했고 정돈돼 있었지만 그 안엔 분명히 감춰진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먼저 제이미 로렌스, 엘리와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실종 당일 늘 함께하던 친구가 엘리의 동선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연락도 하지 않았고 찾으려는 시도조차 없었죠. 그리고 본인의 행적은 도서관에서 집으로 라는 검증 불가능한 서술만 반복됩니다. 만약 제이미가 범인이라면 그 동기는 과잉된 보호에 있었을 겁니다. 엘리가 더는 위험한 일을 벌이지 않도록 그녀를 멈추기 위해, 그리고 그 선택이 예상치 못한 비극을 부른 거죠. 다음은 니콜 에반스. 졸업생이며 피해자와 과거 사건으로 마찰이 있었던 인물. 그녀는 피해자의 SNS를 추적하고 있었지만 이미 끝난 일이라며 정적은 선을 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마주쳤던 날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지만 그 내용을 흐립니다. 그리고 폐교 근처엔 가본 적 없다며 단호하게 부정하죠. 니콜이 범인이라면 동기는 진실에 대한 두려움일 겁니다. 자신이 묻으려던 과거가 다시 드러날까봐. 모두가 잊은 상처를 엘리 혼자 끄집어내려 했던 그 시도가 불안하게 느껴졌겠죠. 세 번째는 벤 콜필드.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동급생. 엘리의 요청으로 자료를 정리해줬다고 말하면서도 그 관계를 특별한 사이 아니었다며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실종 전날 피해자로부터 메시지를 받고도 답하지 않은 채 방관한 태도를 보였죠. 알리바이는 도서관에 혼자라는 확인 불가한 진술뿐입니다. 벤이 범인이라면 그건 엘리에 대한 일방적인 애착이 좌절로 변해버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도움은 주었지만 가까워지지 못했고 밀어내는 그녀의 태도가 그를 극단으로 몰았을지도 모르죠. 마지막은 조슈아 하이든. 폐교 인근에 거주하며 피해자가 오해했던 남성입니다. 그는 엘리를 여러 번 봤다고 했지만 접근하지 않았다는 말에는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사건 당일 어디 있었는지도 모호하고 그가 지켜봤다는 것 외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가 범인이라면 동기는 왜곡된 보호 본능일 수 있습니다. 엘리를 위험해서 지키고 싶었지만 그녀가 그를 두려워하자 그 관계를 스스로 끊어내려 했던 비틀린 감정의 결과일 수도 있죠. 4명의 용의자. 진실을 모두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내디딘 단 하나의 선택으로 한 생명을 우물 속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사건 현장엔 3가지 단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흔적은 많지 않았지만 그 안엔 모든 진실이 숨어 있었죠. 첫 번째는 우물 가장자리의 미끄러짐 자국입니다. 누군가 발을 디딘 채 짧게 밀린 듯한 흔적이 흙 위에 아주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자국의 방향과 각도였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발을 헛디뎌 떨어졌다면 절대 남을 수 없는 위치였죠. 그 자국은 누군가가 외부의 힘에 의해 밀려났을 때 생기는 흔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의 휴대폰과 블루투스 접속 기록입니다. 실종 당일 오후 5시 42분. 엘리의 휴대폰은 폐교 근처에서 멈췄고 그 직후 1분간 한 개의 근거리 기기와 자동 연결된 로그가 남았습니다. 그 기계의 고유 아이디는 제이미 로렌스의 스마트워치와 일치했습니다. 제이미는 그 시간 엘리 근처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기록은 둘이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엘리의 휴대폰 메모 앱에 남은 자동 저장 문장입니다. 내가 오늘 넘어질 수도 있어. 누군가 일부러 나를. 문장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메모가 작성된 시점은 제이미와 마지막 연락을 나눈 직후였습니다. 그녀는 누군가로부터의 위협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 위험이 우연이나 실수의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 3가지 단서, 현장의 미끄러짐 흔적, 스마트 기기의 접속 로그, 그리고 피해자의 예감이 담긴 마지막 메모. 이 모든 조각을 하나로 엮으면 단 한 사람의 이름이 남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엘리의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엘리는 스스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물 가장자리의 자국은 누군가의 손에 밀렸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시간 엘리의 휴대폰 근처에서 근거리 장치 하나가 자동 연결됐습니다. 그 장치는 제이미 로렌스의 스마트워치였죠. 그녀는 그 자리에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정직했고 엘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는 걸. 그녀가 남긴 마지막 문장은 누군가 일부러 나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제이미와의 대화 직후에 작성된 것이었죠. 제이미 로렌스. 그녀가 엘리를 그 우물 속으로 밀었습니다.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정말로요. 그날 폐교 앞에서 엘리를 마주쳤을 때 그냥 말리려 했을 뿐이에요. 그 애는 멈출 줄을 몰랐어요. 계속해서 그 일을 파고들고 누굴 망치고 누굴 흔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게 그 애를 위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는 저한테 소리쳤어요. 너도 다 알고 있잖아. 왜 모른 척해? 그 순간 제가 순간적으로 밀었어요. 정확히는 밀치듯이 잡아당겼는데 그 애가 중심을 잃고 우물 쪽으로 비틀거리다가 거기 그렇게 가까운 줄도 몰랐어요. 그렇게 깊은 줄도 몰랐고 제가 밑을 내려다봤는데 엘리가 물에 떠 있었어요. 눈을 떴던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움직이지 않았어요. 도망쳤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내가 그 애를 죽였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그 애가 했던 말들이 전부 맞았다는 걸 깨달으니까. 근데 전 진심으로 지키고 싶었어요.
그 애가 끝까지 그걸 몰랐다는 게 그게 더 괴로워요. 누군가는 도우려 했고 누군가는 멈추게 하려 했으며 지켜보았고 또한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칼을 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숲의 가장자리에서 단 한 번의 판단이, 단 한 걸음이 한 생명을 우물 속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우발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좋은 의도가 끝끝내 비극으로 굳어지는 순간이었죠. 그날 그곳엔 선이라는 이름의 사례가 있었습니다.